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제네시스의 프리미엄 세단 제네시스 G80 3.5T AWD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리미엄 자동차 시장은 사실 독일 브랜드의 전성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독일 브랜드에 대한 소비자들의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런 가운데 국산 프리미엄 브랜드인 제네시스 역시 계속 꾸준한 성장과 양적 성장을 이뤄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핵심 모델이자 중심을 잡아주는 존재 제네시스 G80을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자, 과연 제네시스 G80은 어떤 매력과 어떤 특징 그리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은 4995mm의 긴 전장과 각각 1925mm, 1465mm의 전폭과 전고로 대담하면서도 유려한 세단의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3010m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를 통해 실내 공간에 대한 기대감 역시 한껏 자아내고 있죠. 참고로 시승 차량은 20인치 휠 타이어를 장착을 했고요. 공차 중량은 1965kg으로 거의 2톤에 가까운 그런 무게를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 G80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제네시스 브랜드의 대담한 프론트 그릴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 큼직하게 그려져 있는 프론트 그릴이고 또 화려한 연출이 더해져서 이 감각적인 만족감을 높이고 있죠. 여기에 제네시스 엠블럼과 그 위로 살포시 자리하고 있는 이 본인 라인이 더욱더 유려한 감각을 살려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헤드라이트의 경우에는 제네시스의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는 두 줄의 빛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 차체를 와이드하게 보일 수 있게 하는 이 바디킷이 함께 더해져서 이 차량이 더욱더 커 보이는 효과를 잘 연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측면으로 오게 되면 이 굉장히 유려한 이 고성능 GT의 느낌을 들게 하는 이 측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본인 라인부터 시작해서 차체 끝까지 직선은 거의 없고 말 그대로 곡선의 유려함으로 한껏 무장한 모습입니다. 자, 여기에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견고한 이미지가 도드라지는 20인치 휠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줄의 라이팅을 이어가는 디테일, 그리고 이 굉장히 신비롭게 느껴지는 옥색이라고 해야 될까요? 옥색의 바디 컬러가 이 전체적인 만족감을 더욱더 이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자, 제네시스 G80의 후면은 이 전면 디자인과 굉장히 유사한 구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줄의 라이팅을 효과적으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트렁크 게이트 중앙에는 제네시스 레터링을 적용해서 이 제네시스의 정체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듀얼 타입의 머플러 팁을 차체 양끝에 배치해서 이 고급스러우면서도 고성능 모델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라이팅 유닛이라던가 이런 후방 카메라도 굉장히 섬세하게 연출을 잘해서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실내 공간은 상당히 고급스럽고 화려한 연출이 돋보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건 역시 이 옥색과 짙은 갈색의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우드 패널을 굉장히 화려하게 고급스럽게 연출해서 실내 공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제 이목을 끌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특유의 스티어링 휠은 아직도 조금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굉장히 매력적인 고급스러움을 표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없는 모습이 되고요. 디지털 클러스터와 와이드 디스플레이 패널, 그리고 고급스러운 그 공조 컨트롤 패널 및 이 깔끔하게 다듬어진 센터 터널 등을 통해서 이 프리미엄 세단의 가치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시트라던가 이 각 도어 패널 등에서 이런 굉장히 화려한 디테일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 차량에 대한 만족감 더욱더 높아지게 되고 이 드라이빙에 대한 기대감 또한 더욱더 커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아주 매력적으로 잘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의 매력도 굉장히 뛰어난 것이 역시 국산 차량의 우수한 패키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제네시스 G80의 2열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엄 세단이라고는 하지만 플래그십 세단이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열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된 점은 굉장히 큰 매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로 인해 암레스트라던가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열과 같이 2열 시트 역시 고급스러운 디테일과 연출이 더해져 있는 만큼 이 패밀리카는 물론이고 의전 차량으로도 어느 정도 그 존재감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우수한 만족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이 레그룸과 헤드룸의 여유, 그리고 이렇게 개방감도 상당히 우수하기 때문에 여기서 오는 만족감도 상당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기본적으로 체격이 큰 차량이기 때문에 적재 공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굉장히 깔끔하고 여유롭게 마련되어 있는 공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간도 굉장히 넓고 깊게 연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짐을 효과적으로 실 수 있게 마련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그 네트를 마련을 해가지고 더욱더 효과적인 이 활용성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스키스루가 마련되어 있어서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여유롭게 짐을 적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는 점 굉장히 만족스럽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네시스 G80의 거대한 보닛을 들어 올리게 되면 380마력과 54.0kg의 토크를 제시하는 V6 3.5L 터보 GDI 엔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AWD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더욱더 우수하면서도 견고한 운동 성능을 제시하죠. 실제 제네시스 G80은 충분히 만족스러운 운동 성능은 물론이고요, 복합 기준 8.4km/L의 효율성을 제시합니다. 참고로 도심과 고속연비는 각각 7.3 그리고 10.3km/L로 차량의 체급이나 성능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합리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네시스 G80 3.5T AWD와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이 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 칭찬으로 좀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사실 지금 이 차가 제가 작년 8월 달에 한번 시승을 했던 차량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차는 벌써 출고한 지 1년이 넘은 제법 오랜 오랜 시간을 거친 에이징이 된 차량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실제 주행거리 역시 33,000km에 이를 만큼 이미 충분히 많은 주행거리가 쌓여 있는 차량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이 차분하고 우수한 그 차량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도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취향에 따라 좀 갈리긴 하지만 분명 이 제네시스의 실내 공간, 이 G80의 실내 공간은 분명 만족감을 높이는 그런 공간을 갖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입니다. 특히 저는 이 우드 패널 사용 부분을 굉장히 좋게 평가를 하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자연 소재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자동차의 인테리어의 우드 패널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어딘가 싸구려 같고 막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제네시스 G80에 적용되어 있는 우드 패널은 정말 수준 높은 럭셔리 세단들에 들어가도 무방할 만큼 굉장히 이런 처리가 잘 되어 있는 우드 패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만족감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사실 이 차를 제가 1년 전에도 봤을 때 굉장히 당황스러웠던 부분이 옥색이 사실 메인 컬러거든요. 이 차는 이 옥색이 처음에는 좀 난감하게 느껴졌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또 제법 유니크한 그런 고급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좋은 요소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솔린 차량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한 편입니다. 그리고 사실 출력 자체가 380마력과 54.0kg로 굉장히 우수한, 사실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는 차량이에요. 하지만 대중적인 세단의 성격, 그러니까 누구라도 편하게 탈 수 있고
누구라도 편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이 차량의 성격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지디기지 않으면 그냥 일반적인 승용차랑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편하게 스무스하게 가속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가 있고요. 대신 이제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았을 때 이 전개가 되는 이 출력의 매력은 분명 대단합니다. 이 차 자체가 완벽하게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초점을 맞춘 차가 아니기 때문에 살짝 이 차가 갖고 있는 모든 출력을 효과적으로 전개하지 못한다는 느낌이 조금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대다수의 운전자가 성능 좋네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모습은 아주 충분히 손쉽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차를 시승하면서 출력적인 부분에서의 아쉬움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라고 단언할 만큼 이 만족스러운 성능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RPM을 높이더라도 실내 공간에서 느껴지는 이 정속성, 이 쾌적함,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전개가 되기 때문에 프리미엄 세단으로서의 제 몫을 다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이제 8단 자동 변속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이도저도 아닌 변속기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부드러운 주행을 지향하는 것도 아니고 스포츠 드라이빙을 지향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약간 그 변속기의 캐릭터가 좀 명확하지 않다라는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소화하기에는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운전자로 하여금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도 적당한 크기로 사용성 있게 제작되어 있어서 이 사용감에 대해서 아쉬움은 없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드라이빙 모드에 따라 차의 성격이 좀 달라지긴 하는데, 사실 드라이빙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그리고 커스텀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저는 이 자유로 주행을 제외하고는 이 에코 드라이빙은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컴포트로 바꿔볼게요. 컴포트하고 스포츠하고 에코, 커스텀 모두 이 계기판 그래픽 테마를 다르게 해가지고 이 차이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이 컴포트 모드로 두고 달리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컴포트 모드로 이 차량의 성격을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제 앞에 버스가 유턴하고 있는데, 그 아래 보시면요 철길이 놓여져 있어요. 그리고 철길이 놓여져 있고 그 앞뒤로 이 도로가 움푹 패여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얘기는 굉장히 노면 상태가 좋지 않은 곳이라는 것이죠. 자, 이곳을 순간적으로 지나갔을 때 이 차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굉장히 궁금하다는 건데, 자, 일단 컴포트 모드로 두고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컴포트 모드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승차감을 중시한 주행 모드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의 프리미엄 세단이라고 한다면 불쾌함을 없애줘야 되는데, 그러네요. 확실히 속도가 아주 높은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부드럽게 노면의 질감이 어떻다라는 느낌만 이 차체 바닥에서만 느끼게 하고, 시트라던가 스티어링 휠을 통해서는 그러한 차이를 크게 느끼지 않도록 해서 전체적인 만족감을 높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프리미엄 세단에 적합한 셋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아마 이러한 부분의 만족감은 상당히 높을 거다. 아마 대다수의 운전자분들도 이 컴포트 모드로 두시면 일상적인 주행에서의 만족감이 상당히 우수할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현대차의 특성은 좀 있어요. 스티어링 휠의 질감이라던가 무게감이 좀 가볍게 전개가 된다라는 점인데, 사실 이 부분은 이제 다른 프리미엄 차량들과 비교를 했을 때 좀 아쉬울 수도 있겠지만, 이 현대차에 익숙한 국내 소비자들이 제네시스로 스텝업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운전자분들이 아주 편안하게 탈 수 있는 기반이 될 겁니다. 자, 이번에 드라이빙 모드를 좀 바꿔볼게요. 제가 좋아하는 스포츠 모드 바꿨는데요. 자, 스포츠 모드를 바꾸는 순간 시트가 살짝 형태를 바꿔서 운전자의 몸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엔진 사운드 어느 정도 살아나면서 스포티한 매력도 한껏 과시하기 시작하죠. 자, 조향에 대한 느낌은 사실 기본적인 무게감은 조금 더 무거워졌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이 조향 시스템이 현격하게 스포티하게 변한 건 아니어서 살짝 이질감이 없지 않아 느껴집니다. 물론 어느 정도 기분을 내기엔 충분하기 때문에 뭐 아주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확실히 차가 좀 더 긴장되어 있다라는 느낌은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조금 아쉬움이 드러납니다. 컴포트 모드에서 아주 우수한 편안함을 선보이면서 이 스포츠 모드에서는 저는 사실은 이 컴포트 모드에 어느 정도의 그런 안정감을 이어가면서 그러면서 스포티한 질감을 줄 거라 생각을 했는데, 꽤 많이 바뀌는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체가 조금 안정적이지 못한 느낌이 좀 있어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차의 앞부분과 뒷부분 좌우의 밸런스가 컴포트 모드에서는 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이렇게 흐르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약간 좀 따로 노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운전자로 하여금 살짝 더 긴장을 하게 만들어주는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이은 코너라던가 적극적인 브레이크를 할 때는 차가 2톤에 이르다 보니까 그 무게감이 제법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조금 스포츠 모드에 대한 셋업이 조금은 어색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만 좀 더 커버가 된다면 더욱더 만족감 있는 그런 주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지금과 같은 이 코너를 돌 때 사실 그렇게 과도하게 쳐줄 필요는 없거든요. 차가 이렇게 튕겨내는 느낌이 없어도 되는데 이 차는 살짝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런 프리미엄 세단들의 스포츠 모드라고 한다면 전륜의 그런 전체적인 흐름은 그대로 유지하되 이 후륜 쪽을 좀 탄탄하게 잡아줘서 이 차체가 좀 더 기민하게 반응하는 느낌을 준다면, 이 차는 후륜 서스펜션은 물론이고 전륜 서스펜션의 댐핑도 긴장이 되면서 이 전체적인 좀 승차감, 전체적인 이 바운싱, 범프 이런 거가 좀 더 투박하게 전개가 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글쎄요, 나쁜 셋업은 아니에요. 분명 이렇게 차체 모두가 긴장되는 셋업을 좋아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겐 분명 환영받을 수 있는 셋업이긴 한데, 제 개인적으로는 이런 셋업은 사실 프리미엄 세단에는 그리 어울리지 않는 셋업이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 우수한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그러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셋업이 좀 더 제네시스 브랜드에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절대 나쁜 게 아니고 좀 다르다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 차의 뭐 매력이라고 한다면 역시 뛰어난 안전 및 편의 사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도 생각보다 많은 경고와 알람들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운전자를 좀 놀라게 할 정도로 정말 적극적인 안전 및 편의 사양의 개입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방향 지시등을 켜는 것만으로도 해당 방향에 이 카메라가 계기판에 보여지는 법, 그리고 이 상황에서 뭐 예를 들어서 차가 가까이 있다거나 아니면 좀 충돌 위험이 있다거나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알람을 주는 등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이 차에 적용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 하나가 확 튀어나와 있다, 뭐 압도적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정말 다양한 기능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운전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큰 만족감을, 큰 완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제네시스 G80 함께 타봤는데요. 굉장히 매력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세단의 가치가 잘 드러나 있고 또 성능의 매력도 함께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양한 안전 및 편의 사양까지 더해져 있다 보니까 아마 국내 소비자분들 대다수가 좋아하실 수 있는 차량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행을 할 때 때때로 느껴지는 약간 그 건조함, 그리고 그 무게감, 이런 부분은
사실 드라이빙 부분에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의 성격이 뭐 그렇게 매일매일 달리는 그런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납득하고 감안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다 라고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수입 프리미엄 세단들에 대응하는 국산 프리미엄 세단 G80 분명 큰 의미가 있는 차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력도 매력이겠지만 그 이전에 차의 가치가 정말 크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